안녕하세요. 성상 개미TV입니다. 이 셀리버리의 주가가 한 2, 3일 정도 잘 반등을 했다가 다시 계속해서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죠. 실질적으로 셀리버리는 예전에 상장했을 때 최초의 가격이 9,800원 정도, 만 원이 안 됐었는데 이런 주가가 고점인 20만 원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20배, 20배가 넘게 올라갔다가 이제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살짝 중간중간에 반등 하주긴 해도 역시나 장기적으로 추세가 크게 우하향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등해주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과는 별개로 제가 셀레버리에 관해서 며칠 전에도 이 몇 개의 좋은 이슈들을 알려드린 적이 있죠. 셀리버리가 전에 코로나19 면역 치료제인 ICP-NI가 미국 FDA와 임상 사전 논의가 개시가 됐다는 얘기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이 셀리버리가 18%, 10일 날 18%, 다음 날 다시 18% 이렇게 한 30% 이상 갑자기 급등하는 이런 좋은 일도 있었는데 역시나 다시 제자리로 왔죠. 이건 꽤 오랫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추세가 우하향으로 무너지고 모든 주식은 추세가 순응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셀리버리는 전에 코로나19 치료제 ICP-NI의 미국 내 임상 시험을 위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FDA와 임상 사정 논의를 개시했다고 11월 18일 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셀리버리 지금 미국 FDA 임상 시험 신청 시 임상 신호십스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임상 계획을 FDA와 논의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충분한 임상 시험 계획 인지를 심사 당국과 사전 조율을 하는 이 사전 논의가 가능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시시각각 바뀌는 현재 상황 때문에 FDA 정책 변화가 있었고 임상 신호십스에 대해 임상 프로토콜까지 갖춰진 임상 패키지를 준비해 사전 논의를 개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셀리버리는 임상 시험 계획 신청 및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빠르게 받았고 조기에 임상 시험의 진입 및 임상 일상 완료와 임상 이상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이 회사 측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또 유럽에서도 임상 신청이 이미 완료가 됐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빠른 시일 내 코로나 감염병이 가장 심각한 양 대륙에서 활발한 임상 시험이 진행될 전망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리버리가 이번에 이 TSDT 플랫폼 기술 중국 특허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데일리의 이 출처고요. 안희신 기자님의 글을 잠깐 보면 셀리버리가 이 중국 지적 재산 관리국 이걸부터 세포간 연속 전송을 통한 양리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 TSDT라고 하는데 이런 이 TSDT의 플랫폼 기술 중국 특허 등록 결정 통지를 수령했다고 24일 오늘 밝혔죠. 이에 따라 셀리버리의 TSD 플랫폼 기술은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에 이어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요 바이오 제약 시장에서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됐다는 얘기가 듭니다. 이 셀리버리 사업개발본부 책임자는 이번 중국 특허 등록 결정은 단일 국가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의약품 시장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적, 사업적 교두보를 확보한 게 되고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주가는 지금 굉장히 이제 바닥을 치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멈춰주고 돌아갈 때도 되지 않았나 싶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땐 이번 달 저점인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43,550원을 더 이상 추가로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10일 전쯤에 이게 크게 급등한 날이 있었는데 대량 거래가 터졌죠. 11월 10일 날 이게 18%, 11일 날 다시 18% 터지면서 36%까지 터졌는데 이러한 대량 거래가 터진 날의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는 게 특히 굉장히 의미가 큰데 이 11월 8일 날의 저점이 43,500원이에요. 지금 46,000원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를 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돌아나가면 기술적으로는 안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돌아나간 상태라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매수했다 만약에 전저점 이탈하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대량 거래에 들어온 거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추가로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젠텍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9%대 정도 올라갔죠. 지금 사실 이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확진자가 다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진단키트에 관련한 관심들이 다시 오고 있는데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추세가 하향이고 많이들 떨어져 있어요. 수젠텍 같은 종목들도 사실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그만 저점을 잡고 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역대 최다죠. 진단키트들이 강세를 보였고, 오늘 이 한국거래소에서 시젠 역시 마찬가지 많이 올라갔고, 수젠텍, 랩지노미스, PCL, 휴마시스, 바이오니아, 제놀루션, SD바이오 센서까지 굉장히 올라갔고, 이 수젠텍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다중바닥을 형성해주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는 해요. 이때 3월 달에 한번 이 저점을 찍고 반등해줬고, 이번 11월 달에도 역시 3월 달에 자리까지 근접을 했죠. 물론 기술적으로 이런 자리를 깨우면 추세는 계속 깨져요. 우하향 중인 거죠. 아직 추세를 틀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긴 한데, 어디 돌아갈 때도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이제 5주선 회복해졌는데, 이렇게 5선 회복해주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설 수 있고, 회복해주고 떨어졌을 때 절대 5선 이탈하지 않고 돌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로 돌파해놨기 때문에 대바닥권에도 돌아 나가는 위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 수 있고요. 일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예전에 다중바닥 그려놓고서 21선을 회복해줬죠. 내일 같은 날 21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음봉 이쁘게 그려주고 돌아 나가면 역시나 잘 한 번쯤은 다시 진단키트시로 돌아 나갈 수 있고, 일단은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죠. 물론 전저점 이탈하면 주식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진단키트 관련해서 한두 번쯤 또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굉장히 좋고 좀 실적이 좋은 걸로 알려진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D바이오 센서죠. 이 친구도 상장에서 꽤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이 상장했을 때 고점이 68,900원을 찍었던 종목이 저점으로 쫙 4만원대까지 흘렸다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봉에서 제가 이때가 바로 추세에 터널해졌다고 그랬죠. 근데 이날 이후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한 주 정도 꼬리다고 길게 떨어졌다 올라가는 부침을 겪곤 했지만 결국 종가상 5주선 회복해졌고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꼬리가 5선을 찍었는데 역시나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를 반드시 잘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봤을 땐 어제 제가 이제 이 친구가 잘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21선을 지켜주는 이 황금일선이죠. 생명선을 지켜주는 21선 근처에서 매수 타이밍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때 이 근처에서 매수했으면 이날이 결국 저점 2%대? 자, 이제 종가가 0.20%. 그럼 오늘 거의 한 7%대 갔다 왔기 때문에 상당히 잘 올라간 거죠. 물론 앞으로도 21선만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대응하면 꾸준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 매출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죠. 근데 이게 오랫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만 돌아나갈 만한 위치 그런 데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